강의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몇 분이 강의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길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길어지더라고. 그리고 일부는 강의가 길어질 거라면 난 차라리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 이름을 적어놓으라고. 분명히 불이익을 받을 거야.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불이익은 없는데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포스터를 보고 당황한 게 있어요. 상상 쑥 축제? 그래서 보니까 자기도 멋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물음표 상상 쑥 축제.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당황했고 그래서 이현숙 교수님이 자기가 이현숙이니까 자기 축제로 만들려고 하는 음모가 아닌가 여기 이제 요 동안대 요 친구들이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요분이 이제 아빠하고 딸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간 친구가 대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제 딸인데 저한테 와서 아빠나 철학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책을 읽었어요. 둘이서. 둘이서 읽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이디어가 생겨서 내가 내 딸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했을 때 빵과 장미인데 그럼 이 친구들의 이름을 빵과 장미로 하자. 그래서 이게 빵, 장미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빵과 장미가 아니라 브레드 앤 로즈로 하자.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는 밥과 로즈 이렇게 해버린 건데. 그래서 밥은 이제 제가 책 번역할 때 밥 제섭이라고 그분 이제 밥이 빵과 좀 연상도 되고 로즈는 뭐 딸한테 붙이는 일이 크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빵과 장미가 필요한데 빵과 장미를 안정적으로 얻기 위한 역사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빵과 장미를 안정적으로 굴욕적이지 않게 얻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이제 권리로서 빵과 장미를 얻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빵과 장미를 권리로서 얻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보세요. 관점이 이제 그렇게 서술하는 건 거죠. 근데 빵과 장미가 어떤 계급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정적으로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빵과 장미를 안정적으로 얻는 것에 대한 역사라는 것은 피지배 계급이거나 억압자이거나 아니면 빈곤층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민중들이 어떻게 빵과 장미를 권리로서 안정적으로 얻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민중의 역사가 된다. 시민의 역사가 된다.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세상이 아빠가 정말 왔어? 지금 시대는 이제 저하고 제 딸이 있는 시대는 신자유주의 시대잖아요. 제 딸이 저한테 아빠 그런 시대가 가능해? 그런 세상을 묻는 우리 딸에게 그런 세상이 끊임없이 이제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 또 오기도 했었고 후퇴하기도 했고 그런 세상이 아닌 이런 얘기가 여기에 이제 담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쭉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까 강의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이제 제가 평소 하던 얘기를 삽입을 했어요.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굉장히 비싸고 관리가 힘든 이 바이올린인데 이걸 누가 가져야 되냐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어요. 첫 번째 돈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걸 살 능력이 있는 건 거죠. 두 번째 관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걸 관리할 능력이 있는 건 거죠. 세 번째는 관리도 안 되고 돈도 없는데 바이올린의 소리를 잘 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번째 사람이 가져야지 정의롭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바이올린이 좋은 소리를 내려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태어난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사람이 갖는 것이 가장 정의롭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의 잠재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
그래야지만이 저 바이올린이 행복하다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 잠재력을 탁월하게 드러낼 때 바이올린이 행복하니까 제 잠재력을 탁월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저걸 갖는 것이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는 뭐냐면 누군가는 다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물이든 인간이든. 그러니까 가능성이 탁월하게 드러낼 때 행복한 건 거고 그것이 에오다이모니아의 상태인 건 거고 그것이 이제 정의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있는데 각자의 재능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의 재능들은 다 숨기고 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통의 목적이 자본, 건물을 갖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제가 사회복지 개론을 강의하는데 그때 같이 연극을 했던 친구가 기준이하고 아름인데 연극이 좋아서 온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연극이 끝나고 제 연극이 끝나고 나서 다시 만났더니 다 연극을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코로나 상황에서 이 빵이 해결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이가 그만뒀는데 아름이는 연대연극과를 나가서 상당히 이렇게 나름대로 대기업도 있었던 친구들 너무 연극이 고파갖고 온 친구인데 저한테 뭐라냐면 교수님 45살이 되게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돈을 버는 다음에. 그 친구의 가능성은 어쩌면 자기가 연극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일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이제 빵 앞에서 이제 좌절된 건 거죠. 기준이는 애가 아주 굉장히 좀 멀끔하게 생겼는데 그 친구 그만뒀더라고요. 왜 그만뒀는데 결혼을 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극을 해갖고 밥이 안 되니까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능성을 탁월하게 드러낼 때 행복한데 기준이하고 않으면은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전에 드러내기도 전에 이제 좌절하는 뭐 때문이냐면 빵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서유럽이고 북유럽이라면 그렇게 됐을까? 서유럽이고 북유럽에는 아마 기준이 아니면 계속 연극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 무상이니까. 그래서 독일에 간 유학생 부부가 담임선생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얘가 음악에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음악을 시킵시다 하는 거예요. 그 유학생은 겨우겨우 이제 가족을 데리고 유학을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잠재력만 있으면 모든 것은 국가가 대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성이 탁월하게 드러내는 것이 행복인데 가능성이 탁월하게 드러내는 행복을 개인의 문제로 안 봐요. 뭐의 문제로 보면 첫 번째는 좋은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좋은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나라라면 그 유학생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독일 같은 데서는 그것을 이제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보는 건 거죠. 독일에 간 특파원에게 특파원의 딸이 물어 엄마 여기는 왜 이렇게 선진국인데 장애인이 많아? 우리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게 아니라 못 나오거든요. 국가가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탁월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의 가능성을 드러낼 수 그러지 못하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잠재력을 탁월하게 드러내서 행복에 도달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놀랍게도 그건 공동체의 문제다. 공동체의 것을 보장해야 된다 이랬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좋은 우정이 만드는 겁니다. 우정은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는 우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우정은 첫 번째는 서로에게 호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호의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 관계가 세 번째가 뭐냐면 소금 한 가마니를 먹을 정도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는 호의가 있는 우정, 서로 호의가 있을 때 만들어지고 그 호의에 기반해서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소금 한 가마를 먹는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여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우정이 지켜지려면 그런 우정이 향해야 하는 것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깡패들도 친목 모임도 저 스포츠 동호회도 전부 다 좋은 호의에다가
평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감을 월적으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우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 친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평등하고 그리고 호의도 있지만 우리의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런 우정에 기반해서 좋은 공동체를 상상하는 게 우리 모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려면 좋은 우정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우정들이 과연 좋은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사회복지 개론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좋은 공동체를 상상해 이러는 순간 이제 친구들이 야 너 빨갱이냐? 너 뭐든지 그러니까 예? 뭐요? 왜 소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마중물의 울산 마중물의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로 얘기하면 이 모임이 늘 좋은 공동체에 대한 상상하는 우정이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아까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가 이 노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노래를 왜 부르냐 사람들이 했는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민달팽이 나는 나비 너는 딱정벌레 나는 먼저 매미 여기 뭐냐면은 그리고 너는 민달팽이 너는 나비 나는 딱정벌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로에게 호의가 있는 거 서로를 부르고 호의가 있는 얘기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가 꿈은 다르지만 모두 다 소중해. 그 다음에 뭐 아까 뭐는 다르지만 모두 이게 이제 서로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차이를 인정한다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뭐죠? 평등하고 그다음에 소금 한 가마니잖아요. 그래서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소금 한 가마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좋은 공동체 우리를 지킨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오밥 나무가 여기서 상징으로 좋은 공동체예요. 이게 바오밥 나무는 우리를 지킨다. 그리고 2절에서 바오밥 나무 우리는 바오밥 나무를 지킨다. 그래서 요 노래가 아주 아리스토텔레스의 요걸 그대로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이 가사가 있나 그래서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가사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요 맥락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좋은 우정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아까 앞에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까 강의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지금서부터 강의 시간이 카운트 돼야 돼요. 자, 여기 뭐냐면 이거는 이제 페이지 21페이지 볼게요. 여기서 보면 페이지 21페이지 우리 누가 이거 정은옥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죠. 로지야 두려움은 이렇게 21페이지에 마지막 써라가나 로제야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간단다. 그리고 이게 아빠가 하는 얘기예요. 아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로제야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간단다. 고양이 앞의 쥐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감옥에 가두거든. 그래 그 옆에는 그런 편인 얘기. 아빠! 그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응, 있지. 무엇인데요? 이렇게 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두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아빠라 해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두려운 노안입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잊지 않아야 해. 오늘 올빼미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잊지 않고 궁금해했듯이 말이야. 이야기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거든.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존재도 상상도 미래도 사라지게 된단다.
그 어떤 감동적이지 않은 낭독이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지 되고 좋은 공동체는 우정이 만들고 우정은 좋은 공동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야기예요. 실제 그러냐 안 그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실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뻥을 친 거야. 이래야 된다고. 이래야 된다고. 이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만이 이런 이야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기 사자가 있으면 동물들은 하이에나 이런 사람들은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을 피해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은 뭐라 그러냐면 동물 그 사자를 죽이기 위해서 맞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사자는 우리의 수호신이야. 곰과 호랑이는 우리의 조상이야. 이따 얘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도 만드냐면 어떤 이야기는 내가 뭘 다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로 인간이 이렇게 얘기해. 야, 그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너가 천국에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인간은. 그런데 동물은 뭘 탁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동물이 야, 그거 나중에 천국 가려면 안 먹는 게 좋아. 옆에 양보 이렇게 얘기하면 동물 봤어요? 동물 못 봤잖아요. 뭐라 하냐면 인간만이 이런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죠?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 있지 않아야 해. 그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있지 않아야 해.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만드냐면 빵과 장미가 사회의 어떤 약자일지라도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실업자든 어떤 약자일지라도 최소한 빵과 장미를 먹을 만큼 권리로서 제공해줘. 이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역사라는 것은 뭐냐? 역사라는 것은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함으로 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꿈과 희망과 그리고 어떤 실천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토론하는 것들도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그 가장 제가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누구나 다 이 잠재력이 탁월하게 드러내서 행복에 이룰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있어야 돼. 그 공동체는 우정이 만들고 우정은 그 공동체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믿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누군가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81페이지 이야기. 로빈슨소와 피노키오 이야기. 제가 이제 거기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 이야기 한번 안창민 선생님 한번 읽어볼까요? 그건 동화들 때문이야 중간에. 동화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해! 그냥 읽어 그냥 읽으라고 그냥 꼼꼼하게. 동화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동화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요. 그 당시에 유행한 두 권의 동화가 있었는데 두 권 모두 여우처럼 부자가 되는 법을 주제로 한 동화란다. 그러니까 두 권의 동화는 자기 개발서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번역자한테 나온 이야기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민중 속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로빈슨 크루소는 부르주아지도 그렇게 좋아했던 동화예요. 우리들의 분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맨 땅에서 우리가 울타리 쳐가지고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를 만든 건가요? 자기를 정당화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만나면 피노키오 이런 걸 만났어요. 너네 어려서부터 그 일종의 직업학교 같은 데 가서 일을 배워가지고 기술을 배워갖고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부모도 복양해야 돼. 이게 이제 로빈슨 크루소와 피노키오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배자들은 두 개의 동화를 만들었는데 노동자들에게는 피노키오의 동화를 던져줬고 그리고 자본가들에게는
어떤 그 로빈슨 크루소가 자기를 정당화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뭐냐면 동화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이 만든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에 비판하는 이야기를 우리 때문에 만들어내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잊지 않아야 해.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야기가 과연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 이게 이제 당기하는 건데.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92페이지에 이제 로즈가 이제 마지막에 깨달아요. 역사는 단순한 사실도 교양도 옛날 이야기가 아닌 비판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비판을 담아서 그 역사를 봐야지 주어진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네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묻는 이야기, 이게 역사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이제 그런 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내려고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 것처럼 이건 맥락들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시민이라면 인간이라면 빵과 장미가 필요하고 빵과 장미가 권리로서 주어져야 된다. 이 자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누구도 배 부른 대지냐 배 고픈 소크라테스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배 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의 사회에 살아야 된다. 이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누구도 배 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 사회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역사 속에서 역사는 이야기니까 저러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되고 저러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내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뭐냐면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든요. 야자 해 하고 이제 사장님이 얘기하면 진짜 야자 했다 잘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들을 만들려는 그것이 이상적이고 그런 광장들을 만들려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것이 저는 시민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민 정치 상상은 그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뭐냐면 우정의 공동체잖아요. 그 우정은 아까 호의를 갖고 있고 평등해야 되고 소금 한 가마니 먹으면서 공동체를 만들려는 그런 우정의 공동체. 토론하는 동료와 함께 하는 즐거운 소풍길의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시민 정치의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할 때 상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하나 놓고 이게 목표인 거죠. 이렇게 목표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가려고 하냐면 그럼 이제 그 역사를 한번 보자. 이런 관점에서 역사는 어떻게 흘렀는지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는 관점은 아까 이런 관점을 갖다 놓고 역사는 과연 저것이 실현되는 역사였나 아니면 저것이 왜곡되고 훼손되는 역사였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 이게 이제 제가 가졌던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역사가 뭐냐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역사는 의미의 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역사는 의미의 덩어리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역사는 사실들을 구슬처럼 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는 의미의 덩어리다. 이런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랑케 같은 사람은 사실주의 역사가인데 사실이 진실을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5.18 같은 것에 사실은 뭐냐면 광주 민주항쟁인지 광주 폭동인지 광주 사태인지 광주 혁명인지 북한군에 의한 북한군 일개대대에 의한 국가기도 전복 사건인지 사실은 하나인데 그때 일어난 사실 1985 5월 18일 이런 건 사실은 하나인데 의미는 너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히스토리컬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팩트가 아니라 히스토리컬 팩트가 이거거든요. 역사는 히스토리컬 팩트. 그러니까 해석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해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누가 선택하느냐? 이걸 누가 의미 있다고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가 선택했다는 그동안. 그래서 이걸 뭐냐면 정치가 빚은 그릇이다 역사는. 근데 이 정치는 대체적으로 강자들이 만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강자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이런 건데요. 뭐냐면 페이지 198페이지 제일 밑에 줄 우리 문정훈 선생님 봅시다. 제일 밑에 줄. 윈스턴 처칠. 네. 윈스턴 처칠은 토리 당원들에게 동지들 역사는 우리의 털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확신에 찬 말을 했다. 그 윈스턴 처칠이야. 역사는 우리 편도 내가 쓸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누군가가 썼는데 강자들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가운데쯤 우리가 아는 역사는 우리가 아는 과거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죠. 우리가 아는 과거는 역사의 승자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패자들의 목소리는 촘촘히 따여진 그물을 통과한 다음에야 겨우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약자들의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걸 들으려면 정말 그 이면에 들어가야지 겨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지금 얘기는 정치가 빚은 그릇인데 대부분은 강자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아까 역사는 히스토리컬 팩트고 해석된 사실은 그 해석을 누가 했냐면 아까 미스터 처칠이 얘기한 것처럼 강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끝나고 한 번은 희극으로 끝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188페이지 로즈야 역사는 되풀이된단다. 처음은 비극으로 다음은 희극으로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아빠가 물어요. 이게 사실은 마르크스가 물은 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쭉 얘기 안 하고 맨 마지막에 밑에서 18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맞아. 비극적인 역사에서 여기 보세요. 우리 뭐지? 학범 언제 있는가? 자 우리 디버전에 한번 읽어봅시다. 맞아. 여기 좀 준엄하게 읽어야 돼. 맞아. 비극적인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비극이 되풀이되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니 우스꽝스럽잖아. 그래서 희극인 거야. 그 어리석음을 비웃으려고 희극이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역사는 되풀이돼. 그래서 쓴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당선된 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야. 이게 악의 평범성인데 평범한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악이 만들어진다.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트럼프가 또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브루메르 18일이라는 데서 나폴레옹 3세가 당선이 되거든요. 걔는 노동자 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농민들이 다 당선되니까 마르크스가 오면서 해겔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그것은 한 번은 비극이고 한 번은 희극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역사는 한 번은 비극이고 한 번은 희극이 안 되려면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비판적으로 독해서 비판으로 완성된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라는 건 뭘까 했었을 때 제 견해는 페이지 몇 페이지죠? 그게 페이지 195페이지 뭐라 쓰는 가운데 있잖아요. 첫째, 이 책은 세 가지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한다. 첫째, 역사는 의미의 덩어리다. 둘째, 역사는 정치가 빚은 그릇이다. 셋째, 역사는 비판으로 완성된다. 여기서 비판의 주체는 누구예요? 희극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왜 썼냐면 우리는 왜 역사를 알아야겠냐면 끊임없이 희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비판으로 완성되려면 정치가 빚잖아요. 역사를. 이 정치가 아까 강자의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자의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하는 정치, 이게 시민 정치라고 하잖아요. 민중 정치, 시민 정치, 뭐 인민 정치를 쓰면 시민 정치를 회복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상은 아까 뭐냐면 이게 이상인 건 거죠. 어떤 것이 이상이냐면 여기 이상인 거예요. 이상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빵과 장미 누구도 배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 사이에 자기 몫을 차이가 표현하는 광자 우정의 공동체 토론하는 동료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소풍이 여기 이상인 거예요.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상상하라. 이 상상이 이야기거든요. 그 강자의 이야기인 역사를 시민 정치가 다시 약자들의 시민들의 이야기로 만드는 이게 이제 새로운 스토리라는 겁니다. 새로운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 자꾸 제가 이제 나름대로 자기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썼던 건가요? 나름대로 이제 이 새로운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비판과 이상과 희망을 담는 시민 정치의 역사가 새로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뭐가 담겨야 되냐면 반드시 이렇게 비판과 이상과 희망이 담겨야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여기서 희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이게 그람식이거든요. 이성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 정부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성으로 비관이 되는 거예요. 자꾸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면 자꾸 비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빵에만 몰두돼 있고 비판을 다 잊어버리고 있고 계속 희극이 반복되고 있고 근데 의지로 낙관하라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 역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민중에 대한 신뢰가 있도록 이게 의지거든요. 그 의지로 낙관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의지로 낙관하다가 이제 제가 볼 때 요거 오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얘기를 간단히 하고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새로운 역사는 비판을 담은 이야기여야 되니까 이 비판은 뭐냐 이게 하나의 세상 읽기다. 세상 읽기다. 끊임없이 역사는 세상 읽기의 눈으로 이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딩 더 워드가 아니라 리딩 더 워드는 정보, 교양 뭐 이런 것들이 리딩 더 워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다 듣게 되면 다 정보를 주거든요. 교양을 주고. 근데 리딩 더 월드는 비판적으로 세상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상 읽기고 그리고 늘 우리는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 다음에 악의 풍범성과 사유분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런 점에서 이 비판은 학습 동아리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학습 동아리죠. 울산 마중군의 학습 동아리죠. 학습 동아리 공간에서 끊임없이 거기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도처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구성의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디 서클 데모크라시. 여기에 이제 첫 번째는 그 비판으로 있는 것 하나의 이 구체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 이상은 뭐냐면 아까 그거예요.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세상, 차이가 편하게 광장의 회복, 토론하는 법과 떠나는 즐거운 소풍기. 이게 이제 우리 이상이죠. 아까 그 이상이죠. 그러면 이렇게 비판으로 보면서 이런 세상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상을 품으면서 이 이상으로 가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지가 이제 희망이거든요. 희망은 제가 이제 잘 하는 말인데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근거를 만든다. 오늘도 사실은 제가 울산 마중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얼마나 오며 그 과정이 재미있겠냐 면면을 보게 되면 결코 재미있을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박정수 선생님처럼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근거 없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는 마중물은 옛날에 들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 면면은 그렇지 늘 하는 거 보면 잘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거 없는 낙관주의 근거는 없지만 낙관주의를 갖고 왔는데 봤더니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낙관을 만든단 말이에요. 희망을 만들면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근거를 만든다. 이런 거. 그다음 모소대나무는 이 녀석이 4년 동안 안 자랐는데 5년째 갑자기 25m를 자라고 6주 만에. 가만히 봤더니 이러면 5년 동안 4년 동안 뿌리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 안 자랐을 뿐이지 실제 뿌리를 내리다가 5년째 6주 만에 25m 자라는 게 모소대나무인 거니까 우리도 어딘가 지금 겉은 자라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자라고 있지 않겠느냐. 이게 근거 없는 낙관이에요. 모소대나무가 그런 거고 그리고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세상을 깃는다. 우리가 마중물이 되겠다고 하면 한 바가지 마중물인데 제가 이번에 손배신 퍼져나가는 거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선배심 조례가 만들어지고 진천군 뭐 부천시 이번 이제 제주도도 지금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만들어진 거 보니까 어디서 시작됐냐면 경기도에 있는 중원노인복지관에서 그렇게 열심히 실천했는데 그걸 막 퍼나르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한방가지 마중물이 세상을 빚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아니면 말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낙관적인 견해. 아니면 말고 이런 거지. 그래서 제가 아직 같은 거 막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안 웃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제가 저를 위로하게 해주는 게 뭐냐, 아니면 말지 뭐.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해. 지들이 머리가 나쁘니까 이해가 안 돼. 집에 가다가 웃을 거야. 이름이 용기가 생기는 거고. 대체적으로 그래 또. 요거 좀 재미난 건데, 그 제가 이제 웃긴 얘기, 우리 학교에 60대 학생이 앞장을 읽고 뒷장을 읽고 앞장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70대 학생이 윗줄을 읽고 아래줄을 읽고 윗줄을 읽고. 근데 이 학생들이 뭐냐면,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맞지? 이게 실존적 문제거든. 이 세상이 안 바뀔 걸 알아. 그리고 아재 개그를 해도 안 웃을 걸 알지만 그래도 그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내가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초긍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중물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초긍정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니면 말고랑 같은 맥락에 그래도 하고 있는 내가 이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지만 중원노인복지관처럼 한 군데가 저렇게 되면 잘 되고 300개를 뭐냐면은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려면 29개의 작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29개의 작은 사건이 일어나면 300개의 징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큰 사건만 자꾸 일으키려고 제가 혁명이잖아. 아까 혁명. 그런데 사실은 혁명이 일어나려면 29개의 사건에서 29개 사건이 있으려면 300개의 징후인데, 울산에서 그런 징후가 하나 만들어지면 아까 우리 서울 마중물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300개가 징후가 만들어지면 29개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혁명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시민정치의 역사는, 아까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이렇게 의미의 덩어리고 정치가 미진들이고 비판을 나섰는데, 그 의미는 강자들이 만든 정치가, 강자들의 정치가 만든 거였지만 우리들의 새로운 이야기, 비판으로 완성되는 시민정치 회복의 새로운 상상상은, 이상일생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비판을 끊임없이 담아내면서, 그리고 이런 이상을 잊지 않고, 제가 하는 얘기가 원칙은 엄격하게, 원칙은 이상을 엄격하게 하고 실천은 유연하게, 여기 실천은 유연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끊임없이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되지 않겠느냐. 이 울산 마중물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있는 걸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희망을 만드는 근거는 없었지만 이렇게 뻗팅기면서 근거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울산 마중물 준비되어 주신 분들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목초에서 그때 사회복지 개론이라는 교과목이 버거웠을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육학과 2학년인데 박수 한번 보면 안 돼요? 그 책이 그런 제가 얘기한 이런 시민정치의 새로운 이야기를 내게 하는 그런 책이 되게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